정신병원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실까요? 뭔가 하얗고 그렇죠. 뭔가 조금 삭막하고 1대1 면담을 가서 얼굴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알고 보니 그분이 이제 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윤입니다. 범전국 사람들, 오늘은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에 찾아왔는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와 함께 현재 담당하고 계신 업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재활치료과장 서영은입니다. 환자들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해 노력하는 작업치료사 송강식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국립법무병원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주로 그 치료 감호를 집행하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정신감정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이 치료감호제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들었는데 이 치료감호제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형이 감형이 돼서 이제 왜 그냥 짧게 수용 생활하다가 나가는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치료 감호가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지우기는 힘든데, 근데 이 정신질환을 만약에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뭐 3년 4년 살고 나갔다 하더라도 똑같은 또 범행을 이어나갈 수 있잖아요. 정신질환 때문에. 그래서 범행 예방 차원에서 정신질환을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이제 잘 치료가 됐다, 사회에 나가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심사에서 의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심사를 통해서 그게 이제 인정이 되면은 출소를 하시는 겁니다. 치료 감호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수용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 정신감정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제 조현병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심한 우울증, 그 양극성 장애, 그 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지적 장애 이런 경우 있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1호 처분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마약이라든지 뭐 약물, 뭐 일부 알코올도 포함되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중독과 관련된 범죄다 하면은 2호 처분을 해서 또 따로 이렇게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도착증, 다른 말로 하면 변태 성욕 장애인데 그와 관련된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이제 3호 처분을 받아서 또 이렇게 입소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꾀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혹시 감별이 되나요? 감별은 되긴 돼요. 되긴 되고 이제 어쨌거나 다양한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에서 반응들이 일관되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런 게 관찰이 이제 또 우리가 직접 관찰하거나 면담했을 때 그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연기로 소화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작업치료사라는 직종이 사실 익숙하기는 한데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지 좀 궁금했어요. 사실 저희 가족도 정확하게 아빠가 그리고 남편이 뭐 하는지 모르거든요. 우리 아내랑 이제 아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삶의 패턴을 환자별로 분석을 해주고 우리 환자들이 갇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의미 있는 활동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많이 깨져 있는데 그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작업치료사들끼리는 좀 멋있게 삶을 좀 디자인해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아내분께서 보시고 나의 남편은 삶을 디자인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도 뭔지 모를 것 같아요. 정신재활치료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궁금해요. 아나운서님, 정신병원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실까요? 뭔가 하얗고 그렇죠. 뭔가 조금 삭막하고 갇혀 있고. 네, 맞아요. 갇혀 있고. 보통 정신병원에 있으면 약만 먹고 그냥 늘어져 있고 뭐 일부 심리치료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재활과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과 자기 관리 능력, 그 다음에 직업적 기능, 이제 그다음에 사회 어떤 기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시켜주고 또 요법으로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과입니다. 보통 조현병 하면 뭐 마음에 상처가 심해서 뭐 환청이 들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는 뇌과학에서 밝혀진 걸로 보면은 일종의 신경 네트워킹 질환입니다. 그 뇌에서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 네트워크망에 어떤 뭐 쇠약이라든지 회로망의 부적절한 형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있어서요. 심할 때는 뭐 환청이라든지 망상 같은 걸 막 표현하시기도 하지만, 근데 이 저변에 깔리는 건 뭐냐면요. 직업적 기능이 되게 떨어져요.
막 어리버리하고 잘 이렇게 캐치가 느리고 이게 보통 작업장에서 이제 결국 해고가 많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이제 작업치료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복귀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병동 생활을 채워주는 게 저희 재활과의 업무입니다. 우리 국립법무병원에서는 정신재활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 심리극, 수족관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영화, 미술, 도자기, 운동, 음악 같은 우리 환자분들이 본인 스스로에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신청을 합니다. 자유롭게. 그러면 그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기능적으로 향상을 꾀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재범 예방까지 신경 써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뭐 잊을 수 없는 환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하나쯤은 품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환자가 좀 기억에 남으셨는지 듣고 싶어요. 대국민적으로 이제 좀 알려진 사건의 용의자가 이곳에 있다는 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알고는 있었는데 몇 년 만에 그분께서 제가 하고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의뢰를 하셔서 절차상 1대1 면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1대1 면담을 가서 얼굴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알고 보니 그분이 이제 제 거예요.